안녕하세요. 오늘은 언어학습에 대한 좀 색다른 접근법을 다룬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구글 데벨로퍼스 블로그에 실린 글인데요. 에런 웨이드라는 엔지니어가 쓴 거더라고요. 아, 네. 그 글 저도 봤습니다. 이분이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 거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어 배우는 걸 비교한 게 재밌었어요. 맞아요. 프로그래밍은 뭐 바로 써보면서 익히는데 외국어는 좀 그럴 기회가 적다는 거죠. 네, 실제 사용하는 거랑 배우는 게 좀 따로 노는 느낌? 그럴 때 많잖아요. 그렇죠. 결국 언어라는 게 뭐 대화 속에서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걸 보면서든 어떤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제일 잘 배워진다는 거 아니겠어요?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내용이 바로 Little Language Lessons라는 건데요. 네. 이게 구글의 그 제미나이 API, 그러니까 AI 모델의 기능을 외부 프로그램에서 쉽게 가져다 쓰게 만든 그런 통로, 그걸 활용한 세 가지 작은 실험이에요. 오, 세 가지나요? 네. 이 실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실제 상황, 뭐 필요 이런 거에 딱 맞춰서 언어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실험부터 볼까요? 타이니 레슨, 이게 어떤 거죠? 아, 네. 이건 뭐랄까 특정 상황에서 딱 필요한 말이 있는데 그걸 아직 못 배웠을 때. 그럴 때 좀 답답하잖아요? 아, 그쵸. 여행 갔을 때 길을 묻거나 할 때 막막하죠. 네, 바로 그거예요. 길 묻기라든가 뭐 잃어버린 여권 찾기 같은 상황을 딱 얘기하면 재미나이가 그 상황에 맞는 단어, 유용한 표현, 심지어 관련 문법 칩까지 이걸 딱 맞춤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. 개인 튜터처럼요. 와,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주네요. 그럼 이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? 아, 그게 이제 프롬프트 설계가 중요해요. 그러니까 AI한테 뭘 시킬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과정인데 네네. 제미나이한테 너는 이 언어랑 사용자 모국어 둘 다 잘하는 튜터야. 이렇게 역할을 딱 주고 어휘나 구문 같은 정보를 그 제이슨 형식이라고 컴퓨터가 알아듣기 쉬운 정해진 양식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. 제이슨 형식으로요? 네, 데이터를 주고받기 편하게 구조화된 거죠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어휘랑 구문 생성하는 거랑 문법 주제 생성하는 걸 이걸 API 호출 2번으로 나눠서 처리하더라고요. 아, 그냥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정교하게 만드나 보네요? 그렇죠. 단순히 번역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맥락에 맞는 학습 경험을 주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. 확실히 그냥 번역기 돌리는 거랑은 다르겠네요. 그럼 상황별 대처 능력은 어느 정도 키웠다 치고, 다음은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, 슬랭행, 이게 그런 건가요? 네, 정확해요. 대화는 되는데 내가 너무 딱딱하게 말하나? 너무 격식 차리나 싶을 때 있잖아요. 네, 있죠. 교과서처럼 말하는 느낌. 그걸 해결하려는 거예요. 제미나이가 원어민들이 진짜 할 법한 그런 현실적인 대화 시나리오를 막 생성해줘요. AI가 시나리오를요? 네. 그럼 사용자는 그 대화를 쭉 보면서 이런 표현도 쓰네? 아니면 좀 낯선 속어 같은 거.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거죠. 이야, 신기한데요. 그것도 그런 프롬프트로 다 조절하는 건가요? 그렇죠. 이번에는 제미나이한테 너는 두 언어 다 잘하는 시나리오 작가면서 언어학자야. 이런 역할을 주는 거예요. 역할 부여가 핵심이군요. 네. 그래서 API 호출 딱 한 번으로 장면 설정부터 시작해서 뭐 대화 내용, 누가 말하는지, 심지어 성별까지, 그리고 대화 속에 좀 감조할 만한 용어 설명까지 이걸 다 제이슨으로 한 번에 만들어내요. 와, 한 번에요. 대단하네요. 네. 그리고 뭐 모국어 번역이 필요하면 클라우드 트랜슬레이션 API 이것도 쓸 수 있고요. 뭐 노점상이랑 손님 대화라던가 지하철에서 만난 동료 이런 다양한 상황 설정이 가능하죠. 근데요, 이게 즉석에서 만드는 거면 혹시 좀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특히 뭐 속어 같은 거는 AI가 잘 알까 싶기도 하고. 그거 진짜 좋은 지적이세요. 실제로 가끔 재민이가 특정 표현이나 속어를 좀 부정확하게 쓰거나 아예 없는 말을 만들어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네. 아무래도 생성형 AI라는 게 아직 완벽하진 않으니까요. 그래서 이 슬랭행에서 배운 내용은 꼭 다른 믿을 만한 자료랑 교차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.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요. 그렇군요. AI 도움은 받되 좀 비판적으로 봐야겠네요. 자, 그럼 마지막 실험, 월드캠. 이건 뭐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는데요. 카메라. 네, 맞습니다. 이거 진짜 직관적이에요. 눈앞에 뭐가 있는데 저거 이름이 뭐더라? 싶을 때 있잖아요. 네네, 많죠. 창호는 아는데 창투를 모른다거나. 바로 그거죠. 창틀이나 뭐 블라인드 같은 세세한 거. 이럴 때 카메라로 그냥 찰칵 찍으면요. 재민이가 그 이미지 안에 사물들을 인식해요. 이게 미전 기능이라는 건데.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군요. 네. 그래서 사물마다 딱 인식해서 목표 언어로 이름표를 딱딱 붙여줘요.
뭐 관련 설명 단어 같은 것도 같이 주고요. 와, 그럼 그냥 내 주변 환경 자체가 그냥 바로 단어장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이건 어떻게 작동하냐면 일단 사진 이미지를 제미니한테 보내요. 그럼 이미지 안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그 위치 정보랑 이름, 발음 표기, 번역 같은 걸 제이슨으로 쭉 받아요. 네.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중에서 나 이거 궁금해 하고 특정 객체를 딱 선택하면 그 부분만 잘라낸 이미지를 다시 제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객체를 묘사하는 단어들, 예를 들어 형용사 같은 거랑 예문 좀 만들어줘.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. 두 단계로요. 아, 먼저 객체 인식하고 그다음에 세부 설명 요청하고 그렇군요. 네, 꽤 체계적이죠. 이 세 가지 실험들 다 접근 방식이 되게 흥미롭네요. 혹시 이 실험들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나 아니면 좀 발견된 한계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? 아, 네. 일단 세 실험 모두 그 목표 언어 발음을 들려주려고 클라우드 텍스트 투 스피치 API, 그러니까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술을 써요. 아, TTS요. 발음 중요하죠. 네. 근데 이게 아직 모든 언어, 특히 좀 사용자가 적은 언어는 음성 옵션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사용자가 배우고 싶은 특정 지역 방언이나 억양이 있는데 실제 나오는 발음이랑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. 이런 거 좀 한계점으로 남아 있어요. 그렇군요. 기술이 아직 완벽히 따라가진 못하는 부분도 있네요. 자, 오늘 저희가 제미니 API를 활용한 세 가지 언어 학습 실험, 타이니 레슨, 슬랭행, 월드캠, 이걸 통해 AI가 어떻게 개인의 맥락에 딱 맞춰서 학습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. 네. 단순히 뭐 정보만 쭉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나 환경 자체를 실시간으로 학습 콘텐츠로 바꾸는 방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맞아요. AI가 정말 혼자서 언어 공부하는 걸 훨씬 더 역동적이고, 뭐랄까,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잠재력을 본 것 같아요. 그렇죠. 교과서나 딱 정해진 앱을 넘어서 학습자가 진짜 살고 있는 세상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요. 새로운 가능성이죠.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.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인데요. 이런 개인 맞춤형 언어학습 방식을 더 발전시키려면 AI 개발자나 언어학자, 또 교육 전문가들이 어떻게 좀 힘을 합칠 수 있을까요?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가 앞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말 고유한 학습 스타일이나 목표에 또 어떤 방식으로 더 잘 맞춰질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